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기본 없이 화려함은 무너진다. 아무리 거들꾸며도 기본이 부실하면 결국 드러납니다. 진짜 실력은 탄탄한 기초 위에 쌓아 올려야 합니다. 자아와 시경을 논하며 한 말입니다. 화려한 예법도 진실한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 있어야 빛난다고 했습니다. SNS 팔로워를 늘리고 싶어서 광고를 돌리거나 맛팔 이벤트를 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정작 콘텐츠 품질이 낮으면 사람들은 금방 떠납니다. 결국 꾸준히 좋은 글을 쓰는 게 답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적당히. 감정을 표현하되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용의 미덕입니다. 기쁠 때 방종하지 않고 슬플 때 무너지지 않는 절제가 성숙한 태도입니다. 공자가 시경의 처편인 관절을 평가하며 즐거움과 슬픔이 모두 적절한 선을 지킨다고 칭찬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하게 자랑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순간, 혹은 안 좋은 일로 너무 우울해하다가 걱정 끼치는 순간이 있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균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은 모두가 인정한다. 이는 민자권의 효행이 너무 진실되어 부모와 형제의 칭찬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민자권은 계모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를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묵묵히 가족의 화목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의 진심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탓하며 주변에 하소연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포용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진심이 결국 모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 장점 숨기고 공로 내세우지 않는다. 겸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수고한 일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기보다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뜻을 물었을 때 가장 뛰어난 제자 안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않고 공로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겸손의 자세를 밝힌 것입니다. SNS에 좋은 일 했다고 올리고 싶어지는 순간 있죠. 회사에서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어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결과가 말해줍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줄 겁니다. 큰 소리 칠수록 실천은 멀어진다. 공자가 쉽게 약속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경계하며 한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스스로를 압박하게 되고 결국 실천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은 신중하게, 약속은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내년엔 꼭 금연할 거야. 이번엔 진짜 다이어트 성공한다. 해마다 새해 결심을 외치지만 작심삼일로 끝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지켜나가는 게 결국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이 진짜 행복이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출세와 명예를 쫓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여유를 느끼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것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야심을 말할 때 증점만 강가에서 목욕하고 바람 쐬며 노래하며 돌아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이 소박한 꿈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말마다 뭐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집에서 휴대폰만 보고 끝나는 경험, 누구나 있죠.
공원 산책길에서도 이어폰 끼고 영상 보느라 새소리를 못 듣습니다.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걷다 보세요.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묘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강해질 수 없다. 진정한 강함은 욕심을 이기는 데서 나옵니다. 욕심이 많으면 유혹에 흔들리고 작은 이득에 원칙을 굽히게 됩니다. 굳센 의지란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욕심은 그 의지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제자 신정을 두고 한 평가입니다. 누군가 신정이 강직하다고 말하자 공자는 저 사람은 욕심이 많으니 어찌 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답했습니다. 50% 할인, 문자를 받으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려고 카드를 꺼내는 순간 있죠. 무료 증정, 이벤트에 시간을 쏟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기도 합니다. 작은 이득에 눈이 멀면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공짜에 혹해서 개인정보를 넘기고 세일에 끌려서 빚을 내고 당장의 편함에 미래를 담보로 잡히는 겁니다. 상황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예의다. 진정한 예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관계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격식, 공손함과 당당함의 균형을 아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는 이중성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논어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조정에서 하급 관리와는 편안하고 솔직하게, 상급 관리와는 예에 바르고 신중하게, 임금 앞에서는 더욱 공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함을 유지했습니다. 가족과 저녁 식사할 때는 편하게 농담하다가도 처음 만난 연인 부모님 앞에서는 격식을 갖추게 되죠. 친구와 대화할 때와 은행 창구에서 말하는 투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건 가식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예의입니다. 똑같은 말도 상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전달하는 게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세상이 바를 땐 받고 썩었을 땐 받으면 치욕이다. 진정한 처세는 시대를 읽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시스템에서는 당당히 대가를 받지만 잘못된 구조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언에게 한 가르침으로 치세에는 능력껏 섬기되 난세에는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비윤리적으로 변했는데 그래도 월급은 나오니까 하며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안에서 이득을 보는 건 그 잘못에 동의하는 겁니다. 다르면서도 어울린다. 진정한 조화는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반대로 겉으로만 같은 척하면서 속으론 따로 노는 건 가짜 화합이죠.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특정 의견에 동조할 때 나만 다르게 생각하나 싶어서 그냥 따라가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짜 어울림은 내 생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존중하는 겁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움직인다. 이는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준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로가 산길에서 암꽁을 보고 예를 갖추려 하자 꽁은 재빨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공자는 이를 보며 때로구나, 때, 라고 감탄했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세일 중인데 조금 더 고민해 볼까 하다가 품절되는 순간이 있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다음에 또 오겠지 하고 미루다가 영영 놓쳐버리는 겁니다.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기회는 멀어집니다. 생각만 하는 건 쓸모없고 배워야 산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의 바른 길을 일러줄 때 한 말입니다.
공자 스스로 밤낮으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깊이 사색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궁리하는 것보다 실제로 배우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하나, 저렇게 해봐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간 경험 있죠? 다이어트 방법을 며칠 밤새 검색하는 것보다 일단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 10분 걷는 게 낫습니다. 생각은 짧게, 실천은 빠르게. 의심스러운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음식 선택의 원칙입니다. 상한 음식, 제대로 익히지 않은 음식, 제철이 아닌 음식을 피하는 것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건강은 모든 일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며칠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워서 그냥 먹으려는 순간 있죠.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버리세요. 높은 사람은 원칙을 지키고 낮은 사람은 이익만 본다. 이 말은 사람의 가치관과 선택 기준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고결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하지만 좁은 사람은 손해와 이익만 계산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공자는 논어 이인편에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이렇게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 내가 조금 덜 먹었으니 덜 내야지 생각하는 순간이 있죠. 반대로 다 같이 먹었으니 똑같이 내는 게 맞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먼저 배운 사람이 진짜다. 이는 거칠애보다 실력과 본질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이력서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결국 더 가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예학의 정신을 먼저 익히고 나중에 벼슬에 올랐지만 지금 사람들은 자리부터 차지하고 형식만 배운다고 공자는 지적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토익 점수, 자격증, 대외 활동만 쌓다가 정작 실무 능력은 없는 경우가 있죠. 면접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일을 시키면 기본기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학벌은 평범해도 실전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추울 때 소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걸 안다. 어려운 시기가 와야 진짜 인품이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모두 같아 보이지만 위기가 닥쳐야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락 끊기는 사람과 끝까지 연락하는 사람이 구분되죠. 실패했을 때도 옆에 있는 친구, 돈이 없을 때도 도와주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소나무입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어긋나고 일도 안 된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 조직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정치의 첫 원칙을 물었을 때 한 답입니다. 회의 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며 책임이 애매한 순간이 있죠.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면 서로 떠넘기기만 합니다. 팀장은 팀장답게, 팀원은 팀원답게 역할을 다할 때 성과가 나옵니다. 좋은 영향을 못 남기고 사라질까 두렵다. 단순한 명예욕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남기지 못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다간 흔적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드렸을 때가 있죠. 그분이 고맙습니다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시는 순간,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는 자기 위치에 맞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남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의미를 찾고 충실히 사는 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여행 사진, 승진 소식, 새 차 인증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죠. 하지만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성장입니다. 이기고 뽐내고 원망하고 욕심내지 않는다. 제자 원원이 이렇게 살면 인한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공자는 이 넷을 하지 않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건 단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인들과 이야기하다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 이야기엔 그래서 하며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이 있죠. 이기고, 뽐내고, 원망하고, 욕심내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대화가 편해집니다. 이길 수 있어도 참는다. 충분한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진정한 덕입니다. 절제는 나약함이 아니라 더 큰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나라 문왕이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도 은나라를 섬기며 명분을 지킨 겸손함을 칭찬한 말입니다. SNS에서 누군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걸 봤을 때 입력창에 반박을 적다가 지우는 순간이 있죠. 이길 수 있는 논쟁이지만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더 어른스러운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헷갈리고 생각만 하면 위험하다. 이 말씀은 진정한 배움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지식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만 하면 분별력을 잃고 근거 없이 생각만 하면 독단에 빠집니다. 배움과 사고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공자는 논어위정편에서 이 말을 통해 균형 잡힌 학습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유튜브로 투자 강의를 열개 봤는데 막상 실전에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반대로 내 생각엔 이게 맞아라고 확신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땐 이게 정말 맞나 생각해보고 내 의견을 주장할 땐 근거가 있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기다린다. 진짜 기회는 조급하게 찾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뜻이죠. 제자 자공이 스승의 뜻을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물건은 값을 알아보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비유입니다. 급하게 기회를 잡으려다 보면 내 가치를 못 알아보는 곳에 시간을 쏟게 되죠. 지금 안 하면 끝이야라는 조급함보다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할 겁니다. 윗사람 모실 땐 손님 아닌 시종처럼. 이는 공자의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특별 대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나서서 돕는 마음가짐입니다. 공자는 임금과 함께 식사할 때 임금이 조상께 제사 올리는 동안 손님처럼 기다리지 않고 시종처럼 먼저 음식을 맛봤습니다. 회의 시작 전 상사가 자료 준비할 때 먼저 프로젝터를 켜거나 어른이 식사 준비하실 때 수저를 놓는 순간이 있죠. 큰일도 아닌 것 같지만 섬기는 마음은 이런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신뢰 없이 충고하면 헐뜯기다. 관계에서 신뢰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충고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비난으로 들립니다. 자아가 강조한 이 말은 조언보다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하고 싶지만
평소 그 사람과 신뢰가 없다면 간섭하네, 꼰대 같아 하며 반발만 살 겁니다. 먼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믿음을 쌓은 후에 말해야 진짜 도움이 되죠. 욕심 있으면 흔들린다. 진짜 강함은 욕심 없는 마음이다. 진정한 강직함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주먹을 쥐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없어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언제든 유혹에 무너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강직한 사람으로 신정을 추천했지만 공자는 그에게 욕심이 많아 진정으로 강직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승진 기회가 있는데 상사에게 아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인기를 얻고 싶어서 SNS에 과장된 모습을 올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심에 흔들릴 때마다 내 원칙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반대로 승진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내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은 온다. 불행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공자가 덕행이 뛰어난 제자 배구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창문 너머로 그의 손을 잡으며 이런 사람을 잃게 되다니 운명이로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나 병을 겪었을 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겁니다. 진짜 리더는 함께 일하긴 쉬운데 비위 맞추긴 어렵다. 진정한 리더는 원칙과 공정함으로 대하기에 함께 일하기 편하지만 사적 이익이나 아첨으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공자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가르칠 때 한 것입니다. 상사에게 실적보다 압으로 접근하려는 순간 있죠. 선물 챙기고 식사 대접해도 정작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진짜 리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 낙인 찍히면 모든 악행이 내 탓. 자공이 후학들에게 경고한 말입니다. 주왕은 폭군이었지만 역사에 전해지는 것만큼 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악인으로 낙인 찍히자 온갖 나쁜 일이 모두 그의 탓이 되었죠. 평판의 낙차 효과를 경계한 것입니다. 자공은 말년의 이 교훈을 통해 평소 행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번 실수로 구설수에 오르면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지고 전혀 관련 없는 비난까지 쏟아지는 걸 본 적 있을 겁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 모든 더러운 물이 흘러든다. 는 비유처럼 평소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내 행동을 돌아본다. 공자는 군자라면 9가지 영역에서 늘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볼 때는 제대로 봤는지, 들을 때는 정확히 들었는지, 표정은 온화했는지, 태도는 공손했는지, 말은 진실했는지, 일은 신중했는지, 의무는 물었는지, 화날 땐 후유증을 생각했는지, 이익 앞에선 정당한지 따지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자기 점검이 인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일상 속 성찰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화상회의 중에 상대방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딴짓하다가 다시 물어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카톡으로 짜증난 감정을 쏟아내기 직전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후회하지 않을 일들이 많습니다. 하루 끝에 오늘 나는 어땠나 5분만 돌아보는 습관이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리더가 바르면 명령 없이도 따른다. 리더십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솔선수범하는 리더는 명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이는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정치의 본질을 가르치며 한 말입니다. 약속 시간에 늘 10분 먼저 도착하는 팀장이 있다면 팀원들도 자연스럽게 시간을 지키게 되죠. 반대로 본인은 지각하면서 시간 엄수를 강조하는 리더라면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미래를 안 보면 곧 위기가 온다. 당장 편한 것만 줬다 보면 반드시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공자는 이를 가까운 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강검진 날짜가 나왔는데 이번엔 바쁘니까 다음에 하고 몇 년째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중에 저축하자고 몇 년째 다짐만 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 조금 불편해도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더 큰 근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롭다. 매 순간을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주의한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종을 앞둔 증자가 제자들에게 남긴 말로 부모에게 받은 몸을 온전히 지켜 효의 임무를 다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화가 나서 쓴 말인지 오해를 살 필요는 없는지 확인하는 그 순간입니다. 보낸 후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젊은이가 무섭다. 미래엔 우릴 넘는다. 공자가 후학을 대할 때 강조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나이나 경력이 적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설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 후배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으로 전해집니다. 동호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서툴러 보여도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단정 짓지 않으시죠? 몇 달 뒤 그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잘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실력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마세요. 상황에 맞춰 태도를 바꿔라. 슬픔에 빠진 이에겐 애도를, 높은 지위의 사람에겐 공경을, 어려움을 겪는 이에겐 배려를 각각 다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공자께서 몸소 실천하신 가르침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문병 갈 때 평소처럼 농담만 하는 순간 있죠. 진지하게 위로해야 할 때와 가볍게 웃어줘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겁니다. 장례식장 근처를 지날 때는 경적도 울리지 않는 것처럼요. 능력보다 품성이 진짜 가치다. 이 말은 사람을 평가하는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천리마의 가치는 빠르게 달리는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고 온순한 성품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이나 실력보다 내면의 태도와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재능보다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교만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고 보았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행사를 준비할 때 능력은 좋은데 매번 불평하는 사람 vs 서툴러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중 누구와 하고 싶으신가요? 결국 함께 일하고 싶은 건 후자입니다.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늘지만 품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가르친다. 공자는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신분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제자 입문 예물로 마른 고기 10묶음만 가져와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모르냐고 할까봐 못 물어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을 무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용기 내서 물어보면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진짜다.
공자는 화려한 말솜씨보다 진실한 행동이 어진 사람의 본질이라고 강조합니다. 겉으로 꾸미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태도가 진정한 가치입니다. SNS에 멋진 글만 올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있죠. 헬스장 인증샷은 매일인데 실제 운동은 안 하고, 독서 인증은 많은데 책은 안 읽고, 봉사 사진만 올리고 진짜 도움은 안 주는 겁니다. 말은 줄이고 실천을 늘릴 때 진짜 실력이 쌓입니다. 위기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각자 자리를 지켜라.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통합된 지휘 체계를 따라야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나라 때 임금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관리가 자기 직무를 지키되 총재의 명령에 따르도록 한 제도를 기록한 말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대표가 사고를 당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럴 때 각 팀장이 이제 누가 사장이야? 하며 눈치만 보거나 제멋대로 움직이면 회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하면서 임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힘, 그게 조직을 지킵니다. 착하게 살아서 망하는 사람은 없다. 즉 타인을 배려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입니다. 공자는 물과 불은 생존에 필수지만 위험할 수 있는데 인을 실천하는 것은 필수이면서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착하면 손해본다 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도왔다가 인생 망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신뢰받고 더 나은 기회를 얻습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은 아직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미래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초나라 은자 저벼가 난세를 떠도는 공자를 보며 노래로 이렇게 권했는데 공자도 이미 지나간 선택들에 대한 저벼의 충고를 인정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트 실패했으니 나는 안 돼 하면서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지난 실패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계단 오르기, 물 많이 마시기, 저녁 조금 줄이기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앞으로의 선택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바르면 사람들도 따라온다. 지도자의 덕은 바람이고 사람들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습니다. 공자가 폭정을 일삼던 개강자에게 한 말입니다. SNS에서 논쟁할 때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내가 먼저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있죠.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 한 사람이 침착하게 대응하면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배부르게가 아니라 적당하게 먹는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적절한 양으로 절제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이는 논어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식사 원칙이었죠.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배가 터질 것처럼 먹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이 있죠. 눈이 배보다 크면 결국 몸이 고생합니다. 오임금은 완벽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은 검소하게 살면서도 공적인 일에는 온 힘을 다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선을 우선하는 삶이 위대한 겁니다. 오임금은 치수 사업으로 백성을 구하면서도 자신의 궁궐은 초라하게 지었고 제사에는 정성을 다했지만 평소 식사는 검소하게 했습니다. 회식비를 정산할 때 자기가 많이 먹었으면 조금 더 내고 적게 먹었으면 덜 내려 하죠.
하지만 회사 공동 프로젝트 예산을 쓸 때는 아껴서 뭐 하나 하며 대충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적인 일에는 아낌없이, 개인적인 일에는 검소하게 이게 진짜 균형입니다. 신뢰 먼저, 부탁은 나중. 리더는 먼저 신뢰를 쌓은 뒤에야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신뢰 없이 요구만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당한다고 느낍니다. 자아가 강조한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평소엔 연락도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면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네 생각하죠. 평소에 관심을 보여야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줍니다. 형식은 바뀌어도 공경심은 지킨다. 절차는 시대에 따라 간소화될 수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 형식을 바꿀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공자 시대에는 계단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법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편하기 위해서 절했습니다. 공자는 다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본래 예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선배에게 문자 보낼 때 같은 초성체로 간단히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최소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의 존칭은 써야 하지 않을까요? 형식을 간소화하더라도 존중의 태도는 유지하는 게 진짜 예의입니다. 쉴 때는 완전히 쉬어라. 잠잘 때 몸을 긴장시키면 피로가 풀리지 않고 집에서까지 격식을 차리면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단정해야 해 하며 불편한 옷 그대로 입거나 주말인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하며 쉬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진짜 쉬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허락하는 겁니다. 내가 바르지 않으면 남도 못 바로잡는다. 솔선수범이 모든 영향력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면 그 어떤 말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대화하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다가 상대방에게 집중 좀 해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는 왜 휴대폰 보면서 말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쳐야 상대방도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게 될 겁니다. 옛것을 전하되 함부로 만들지 않는다. 공자는 스스로를 창작자가 아닌 전달자로 여겼습니다. 검증된 지혜를 신중히 전하되 근거 없는 것을 함부로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는 공자가 자신을 은나라 현자 노팽에 비유하며 겸손을 표현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순간이 있죠. 확실한가? 하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사실 확인 없이 전했다가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민망해지니까요. 권한을 주고 실수를 덮고 인재를 찾는다. 리더십의 3원칙입니다. 일을 맡기되 권한도 함께 주고 작은 실수는 성장의 기회로 봐주며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리더입니다. 공자가 제자 중궁이 계시 가문의 총관이 되었을 때 준 조언이기도 합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작은 오류가 있다고 바로 무시해버리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다음부터 아무도 의견을 안 냅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인데 이 부분만 보완하면 되겠네요 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